안녕하세요.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에서 부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상정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여기에 나오신 전문가들처럼 보거나 의료 이런 쪽에 미세먼지나 대기 환경과 관련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온몸으로 미세먼지를 겪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미세먼지 체크하고 아이에게 마스크를 챙겨주는 엄마의 한 사람으로서 미세먼지 관련된 국민 인식 조사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세먼지와 노인 그리고 아동의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 인구정책연구실에서 수행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조사 배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작년부터 모든 세대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방향으로 출산 고령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현 정부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리의 삶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실 너도 나도 주변에서도 보면 정말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 정말 숨쉬기가 힘들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많이 겪고 있는 문제이고 많이들 토로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지금 차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야외 활동 제한이라던가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전반적으로 국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아마 이러한 문제점과 인식을 함께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해서 사실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그리고 인식 수준은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사실 실질적인 연구 조사는 많이 수행되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나 돌봄이나 케어가 보호가 필요한 노인과 아동 이들에게 있어서 미세먼지가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기초 자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시의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그런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개요와 응답자 일반적 특성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노인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1000명 표집하였고요. 그 다음에 아동 같은 경우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부모 1000명을 표집하였습니다. 이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해서 전화 면접 조사를 하였고요. 5월 한 4일에서부터 14일 약 10일간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표본 추출 방법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3차 충합 표집을 하였고요. 분석에 앞서서 사후 가중치를 부여하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응답자의 특성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노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 노인이 약 44%, 비수도권이 약 46% 정도 포함되었고요. 만 65세 이상에서 75세 미만이 56%, 그리고 76세 이상이 약 44% 정도로 포함되었습니다. 아동 부모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 부모가 약 각각 한 50% 정도 차지하였고요. 아동의 연령이 0에서 5세 이하인 부모가 42%, 그리고 6세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부모가 약 58% 정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노인 같은 경우에는 무학에서부터 전문대졸 이상까지 이렇게 학력 분포가 좀 골고루 배치되어 있었고요. 아동 같은 경우에는 고졸 이하가 17%, 그다음에 부모가 대졸 이상인 경우가 거의 73%로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구 소득은 그 노인 같은 경우에는 월 가구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그 노인이 응답자의 약 43%로 그 반 가까이를 차지했고요. 아동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에서 약 600만 원 미만이 거의 한 53% 정도로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가구 형태는 노인 독거노인이 약 30%, 그 다음에 노인 부부 가구가 53% 정도 됐고요. 자녀와 동거한다는 노인 가구는 한 16%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98%가 양부모 가구였고요. 그다음에 한부모 가구는 약 한 2% 정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직무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인데요. 이제부터는 미세먼지 정보를 얼마나 자주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노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61% 정도 10명 중에 한 6명이 미세먼지 정보를 매일 확인한다고 응답하였고요. 이에 반해서 약 한 20% 정도가 확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노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인들 가운데는 읍면동, 비수도권, 그 다음에 여성, 75세 이상의 고령자, 그 다음에 독거노인, 그 다음에 저학년, 저소득 노인이 미세먼지 정보 확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아동의 경우에는 약 아동 부모의 76% 정도, 한 10명 중에 7명에서 8명 정도는 미세먼지 정보를 매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 6% 정도가 확인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이 가운데 한부모 가구 그리고 고졸 이하의 저학력 부모가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세먼지 정보 확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라디오, TV나 라디오로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육안 확인, 그 다음에 시군구나 환경부에서 보내는 문자 등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부모가 한 94% 이상이 스마트폰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한다고 응답하였고요. 다음으로 이제 육안으로 확인한다. 그 다음에 시군구, 환경부 문자를 통해서 확인한다라는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확인한다고 응답하신 노인과 아동의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고연령이고 저학력, 고소득자가 그렇게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다른 경우들 같은 경우 환경부 문자나 스마트폰,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경우에는 고학력 아니면 가구 소득이 높던가 아니면 수도권 지역 아니면 자녀랑 동거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이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세먼지 대처 방법을 물어보았는데요. 환경부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이라고 한 7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과 부모를 통한 아동이 어떻게 미세먼지를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노인보다는 부모를 통한 아동의 그런 실천율, 그런 대응 방법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노인들 가운데서는 창문 닫고 실내 환기를 자제한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고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없다라는 응답이 68.5%로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경우에 거주 지역과 학력, 성별, 가구 소득이 노인의 미세먼지 대처와 연관성을 나타냈고요. 아동 같은 경우에는 부모를 통해서 이러한 대처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역시 아동의 연령과 부모의 학력, 소득, 가구 형태가 아동의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대처와 연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에게는 다음에 제시된 항목들 중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역시나 가장 많이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한 것은 황산화 미세먼지 그 전용 마스크이고요. 약 67.5%의 노인이 그 마스크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른 항목들 같은 경우에는 약 20% 수준으로 그 사용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가운데서 전혀 아무것도 사용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노인들이 약 22%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들의 특성은 읍면 지역 거주, 남성, 80세 이상의 아주 고령자, 그리고 초졸 이하의 저학력, 그리고 월 가구소득 1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노인들이 이러한 사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노인들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조사해 보았는데요. 노인들의 약 26%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요. 가장 높은 응답률은 호흡기 질환이 14.5% 정도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나 각막염과 같은 안구 질환, 다음으로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했다고 하는 노인들의 특성은 남성, 그리고 고연령, 무학, 평소에 호흡기 질환이 있는 노인들로 나타났고요. 이렇게 건강상 문제를 경험한 노인 중에 약 40.9%는 이로 인해서 병원 진료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약 63% 이상의 노인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약 67%는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약 50.6%, 2명 중에 1명 정도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일상생활상의 스트레스, 불안을 경험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특히 연령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의 노인, 그리고 고학력, 비독고 노인, 그 다음에 평소에 호흡기 질환이 있는 노인과 고소득의 노인층에서 이러한 스트레스나 불안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볼 때 미세먼지에 대한 인지 수준이나 아니면 경각심 정도가 높을수록 이러한 미세먼지에 대한 스트레스나 불안을 경험하는 경험률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세먼지가 아동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습니다. 우선 건강과 관련해서는 약 44.5%의 아동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앞서 살펴본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던가 안구질환이라던가 호흡기 질환 같은 그런 건강상의 그런 문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고요. 이 중에 87% 정도가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 가운데서는 부모가 고학력자인 아동일수록 이러한 응답률이 높았고요. 다음으로 30.9% 정도는 등원이나 등교 아니면 소풍이나 수학여행처럼 이렇게 공식적인 야외 활동을 불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고요. 41.7% 정도는 가족 모임이나 친구 모임, 여가 등과 같은 비공식적 모임, 야외 활동 모임을 불참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응답들은 대체로 부모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저연령이고 학력이 높을수록 이러한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동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 대해서 부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시점 척도로 미세먼지가 건강이나 아니면 아동의 놀이 여가, 그다음에 삶의 질 이러한 영역들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냐라고 질문을 해보았고요. 신체적 건강, 놀이, 문화, 여가 활동, 스트레스, 삶의 질 모든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편이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역시 놀이, 문화, 여가 활동 영역에서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였고, 역시 보시면 그 대졸 이상의 고학력 그 부모에게서 이러한 응답률이 높은,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 공기가 더 좋은 곳으로의 이사를 아동을 위해서 고려해 본 적이 있냐, 이런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역시 71.4% 정도의 부모가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였고, 그럼 다른 나라로의 이민까지도 생각해 보았는지를 물어봤을 때는 역시 55.4% 정도의 부모가 이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세먼지와 출산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우선은 약 83.2%의 전체 응답자 부모에 대해서 83.2%가 미세먼지가 임신과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을 하였고요. 이 중에서 응답자의 약 15.6% 그리고 9%는 출산 계획이 있거나 미정이라고 응답하였는데요. 이 중에서는 약 80%의 부모가 미세먼지가 임신과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총합을 해보면요. 미세먼지를 매일매일 확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노인이 60%가 넘고 아동의 부모가 80%가 넘는 걸로 보았을 때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는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연령이 아동 부모나 노인 계층에서나 연령이 젊을수록, 그다음에 고학력, 고소득일수록 관심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 수집 경로는 노인의 경우에는 TV나 라디오가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아동 부모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양쪽 모두 TV나 라디오를 이용한다는 분들은 비교 상대적으로 저소득 그리고 저학력의 계층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 수준은 살펴보았듯이 부모를 통한 아동이 노인보다 대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대체로 고학력, 고소득층에서 이러한 대응 방법들을 활용하고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에서 5세의 아동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 외출이나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노인의 67% 정도는 공기청정기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중에 약 10명 중에 3명 정도는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을 하였고, 이 중에서 1명은 이러한 건강상 문제로 병원 진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약 2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런 미세먼지로 인한 스트레스,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연령, 고학력, 고소득, 그 다음에 비도고 노인과 평소에 호흡기 질환이 있는 노인들의 경우에 스트레스 및 불안의 경험이 높았는데요. 이러 갔을 때 역시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수준이나 경각심 수준이 높을 경우에 스트레스나 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의 경우에는 약 10명 중에 약 4명 이상이 건강상 문제를 경험을 했고, 이 중에 3명 정도가 병원 진료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10명 중에 3, 4명 정도는 공식적이거나 혹은 비공식적 야외 활동을 불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동의 신체적, 놀이, 문화, 여가 활동 3의 질에 있어서 미세먼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인식에서는 고학력, 남아를 둔 그리고 3세에서 8세의 아동을 둔 부모들이 이러한 인식을 함께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녀 출산 계획이 있거나 혹은 미정인 아동 부모의 80% 이상이 임신과 출산에 미세먼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세먼지는 지금 현재 그 노인과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 분석 결과, 그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 있어서 미세먼지에 대한 취약성을 또 다시 그 확인할 수 있는 조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뭐 대응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그리고 이들을 위한 그 대응 및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